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점을 짚어볼 텐데 먼저 엊그제 이명희 이사장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의 모습을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구속영장 기각되는데 현재 심경이 어떠십니까? 죄송하고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피해자 합의 시도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직원들 폭행 혐의는 인정하시는지요? 외국인 가사도우미 혐의 관련해서 어떻게 소명하실 생각이십니까?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은 없으십니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피해자들한테 얼마씩 주셨어요? 저렇게 영장이 기각된 이후 다소 침통한 표정으로 차에 오르는 모습까지 보여드렸는데 홍순빈 아나운서, 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죠. 정리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분노 조절 장애 진단서를 제출했다. 이것이 이제 최근 이제 알려진 부분이었는데 아하.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이 지난 4일에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알려졌었는데 그 사이에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 측에서 이 구속 심사를 앞두고 분노 조절 장애 진단서를 제출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뭐 이명희 영장 심사를 받는 이 법정에서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이 뭐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다, 뭐 이런 진단서, 뭐 이런 걸 이제 제출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분노 조절 장애 진단서를 제출했다. 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향을 별로 못 미쳤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네. 왜냐하면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것 물론 뭐 병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게 뭐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되거나 하는 경우는 크게 없고 자칫하면 이제 분노 조절 장애 진단서를 제출하면 조절을 못 하니까 또 그러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검찰도 네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면 계속 범행을 저지를 수 있으니까 구속사가 필요하다라고 검찰이 주장을 했는데 이제 저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밀각에서는 어쨌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니까 분노 조절 장애 때문에 생긴 일이라면 아무래도 의도성이나 고의성이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라는 뭐 얘기도 있는데 네. 저 개인적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었던 것 같고 다만 이번 사안에서 영장이 기각된 건 뒤에 나오겠지만 피해자들 중에 꽤 많은 숫자와 합의를 했다는 부분이 가장 결정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하. 그런데 분노 조절 장애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것도 참말로 깜놀할 일인데 근데 허 소장님 네. 지금 앞서 그럼 우리가 봤던 무수히 봤던 호텔 옥상에서 조경공사는 그 장면에서의 영상 이런 거 보면 다 분노 조절 장애에서 비롯됐다, 기인했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네. 사실 여기에 핵심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본인이 생각하면서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명희 이사장의 입장에서는 역지사지하자면 이명희 이사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관점의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분이 살아왔던 환경 자체는 일반인 저희 같은 사람하고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오너가였고요. 그리고 워낙에 친정집도 그 대우를 받던 곳에서 사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만큼의 비용을 지불하고 내가 이런 상태가 됐다면 당연히 이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니야라는 잘못된 환경에서 자란 것이 아닌가.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에 대한 난 지금 부당하다라는 네.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일반적인 건 아니고 아주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예. 근데 사실 김복진님 지쳐요 영상 봤을 때 네. 첫 최초 공개는 뭐 지금 뭐 수십 번 방송사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보신 분마다 그랬을 거예요. 아니 이게 아무리 화가 나도 저렇게까지 네. 보세요. 팔 휘저으면서 무슨 뭐 연기 지도하는 것처럼 보세요. 보세요. 팔 휘저으면서 저렇게 관할 수 있을까? 놀라움 금치 못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는 방송에 나와가지고 저런 장면을 보면서 제가 아마 최초로 얘기했을 거예요.
이명희 씨 분노 조절 장애 있는 것 같다고. 아하. 저 사람 치료해야 된다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상시에 본인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으면 미리 가서 치료를 했을 것인데 아하. 문제가 되니까 병원에 가서 분노 조절 장애 진단서를 끊어가지고 제출한 네. 거로 봐서는 급하긴 급했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요. 네네. 근데 이제 저는 네. 이제 수없이 많은 어떤 이 사건 관계되는 사람들을 다뤄봤거든요. 네. 근데 사실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들 앞에 앉혀놓고 조사를 받으면요. 진술을 잘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소리 막 지릅니다. 아하. 아각거리면서. 그 양태하고 너무 비슷했던 거예요. 네. 그분들을 이제 대다수 보면 분노 조절 장애 진단이 제공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네. 이명희 씨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안 되고 하는 데에는 큰 영향을 분노 조절 장애가 미치지 않았을 거라고 이제 백 변호사님 얘기하시지만 그건 거의 맞습니다. 그렇지만 네. 재판에 만약에 회부가 된다 그러면 이 진단서는 그래도 이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부분은 저 나름대로 히든 카드 같고요. 네. 혹자는 지금 이명희 이사장을 보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눈에는 아직도 분노가 어려 있고, 아하. 입으로는 사과하고 있고, 네. 차에 타고 네, 앉으면서 맞아요. 다 앉으면서 이마를 짚을 때는 짜증 난다는 그 짜증스러움이 배 나오더라. 삼종 누가 세트입니까? 세분화해가지고 분석까지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이 정도의 국민 여론이라는 거를 이명희 네. 씨가 진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무슨 3종 세트, 감정 3종 세트도 아니고 물론 추정입니다. 네티즌분들 비롯한 시청자분들이 그런 것 같다는 추정이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설득력은 있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데 홍순빈 아나운서 네. 앞서 이명희 이사장이 소환되고 또 영장이 청구될 때 이명희 이사장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가 11명에 이른다고 했는데 지금 이분들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지금 이런 합의가 시도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경찰이 한 달여 동안 증인 11명을 확보했다고 이제 전해졌었는데요. 그 11명 중에 사실 10명이 구속영장 신청 때까지만 해도 합의 보지 않겠다. 이명희 전 이사장의 처벌을 원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는데 네. 구속영장 심사 직전에 이들의 입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 처벌을 원한다는 10명 중 5명이 다 갑자기 이 처벌 불원서, 그러니까 처벌을 하지 말아달라라는 뜻의 이 처벌 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허 소장님. 네. 먼저 백선 변호사님 몇 가지 말씀하세요. 좀 말씀드리면요. 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영장 기각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이겁니다. 사실 이렇게 피해가 개인적 법에 관련된 것, 제가 폭행을 당하고 제가 다 전무한데 제가 저 사람 처벌 안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면 그거는 재판부 입장에서 볼 때 가장 강력한 양형 감경 사유가 되죠. 네. 제가 피해를 본 사람은 괜찮다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 이명희 사장이 지금까지 조사를 받으면서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그 영상에 그 2014년에 카루텔에서 있었던 저 행동을 제외하고는 다 부인했다고 그랬잖아요. 부인하는 사람이 왜 합의를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인하고 하는 건 합의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잘못했다라고 하고 인정을 하고 합의를 보는 게 합의지. 이제 그래서 그때 경찰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2번의 조사를 마치고 원래는 한 하루 이틀 정도 조사한 것을 정리해서 영장 신청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바로 다음날 했어요. 급하게. 그때 경찰이 했던 얘기가 회유 정황이 있다. 아하. 그 회유라는 의미는 지금 안 한 걸로 해줘요. 큰 돈 줄게. 이게 회유예요. 그 회유는 증거인멸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명희 사장이 지금까지 부인을 해왔는데 왜 재판부에서 이거를 합의라는 표현을 썼는지 아하.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호 소장님께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네. 물론 합의를 한 게 지금 밝혀졌어요. 확인됐는데 처벌을 원하는 10명 중 5명이 합의를 했대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대요, 지금.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왜 이제 와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쪽으로 기울었을까요? 만약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먼저 생각해 봤거든요. 네. 엄청나게 지루한 싸움이 될 거고 분명 오래 갈 거고 내가 많은 상처를 받을 거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수많은 비용을 갖고 저하고 뭔가 회유를 하려고 했겠죠. 그럼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현실을.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합의를 하는 분들에게 어떤 뭐 돌을 던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다만 이를 통해서 있는 자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네. 모든 갑질을 다 하고 나서 비용으로 해결하면 된다라는 것이 하나의 관례가 될까 봐는 걱정이 됩니다. 아하. 예. 사실 지금 돈의 문제 거론은 하셨기에 제가 이 질문 김복준 의원님께 드려볼게요. 예. 기각됐을 때, 영장 기각됐을 때 네. 물론 김복준 의원님도 그저께 뉴스파이터 나오셔가지고 그런 뉘앙스 발언하셨습니다만 네티즌들 사이에서 벌써 그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유전 기각, 무전 구속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 네. 그거는 뭐 이제 어떤 거냐면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신분에 따라서 구속 불구속이 정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그러니까, 거예요. 예. 그러면 세상에 우리 같이 아주 평범하게 각자 맡은 바 자기 네. 자리에서 일해가면서 사는 그 서민들은 네. 마저도 괜찮고 좀 나은 사람들이 탁 한 대만 맞으면 그건 구속이 되고 네. 이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 세상이 너무 불공평한 것이죠.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이제 국민들의 어떤 공분이 좀 일어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네. 경찰에서도 좀 당황은 하긴 했다고 합니다. 10명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 처벌을 원하는 그 어떤 피해자였는데. 이제 아마 그 법원으로 직접 아마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것 같아요. 합의를 해서.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우리 허 수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하신 분들에 대해서 뭐 돈 받아가지고 돈을 많이 받았으니까 합의해줬다. 이건 비난의 소재는 절대 아닙니다. 그 합의라는 개념 자체가 내가 누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가지고 손상을 입은 거에 대한 어떤 정신적, 신체적 어떤 그 위자료 형태거든요. 그걸 받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진짜 지금 뭐 나서서 일부는 막 그 욕설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합의하신 분들한테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우리가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고요. 네. 그 부분들 이제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요. 네. 다만 이제 조금 전에 우리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인하던 사람들하고 합의를 하는 순간 어찌됐건 이명희 씨는 그 5건 인정한 거예요. 그렇죠. 예. 합의를 해서 어떤 처벌의 어떤 당위성은 떨어진다 치더라도 네. 혐의를 부인했던 그 사안에 대해서 합의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아하. 이미 그 행위에 대한 자기의 어떤 범죄는 인정한 거예요. 네. 그런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이거 하나 짚어볼게요. 관련해서 이 대한항공의 뭐 자회사라고 할 수 있겠죠. 저가항공 진에어가 있습니다. 진에어. 그런데 면허 취소, 진에어의 면허 취소를 놓고 지금 국토교통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데 홍수민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뭐 이런 갑질 논란이 일자 일부 여론에서는 정말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해야 된다 뭐 이런 여론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국토부 측에서는 이런 문제를 실제로 논의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현민 전 전무가 미국 국적임에도 불구하고 6년간 이제 등기 이사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말 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밝혀졌었는데 하지만 그 결정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합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요, 진에어 문제는 사안이 복잡해서 검토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현재로서는 이 면허 취소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 하지만 6월 말쯤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뜻을 밝혔습니다. 백 변호사님, 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6월 말쯤 결정할 거라고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 결정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앞서 국토부 관계자도 얘기했지만 고려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대체 뭘 고려하는 겁니까? 일단 법규상으로 한번 보면요. 일단 외국인이 등기 임원이 되면 시정명령을 하고 그걸 듣지 않을 경우 면허 취소 사유까지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어쨌건 조현민 전무는 여기 등기사 아닙니다. 현재가 아니에요. 현재가 아닌 상황에서 적용이 가능할까? 1번. 두 번째, 면허 취소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은 대한항공 총수 일가에는 굉장히 큰 타격이 가겠지만 저기 일하는 분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렇죠. 진에어에서 일하는 분이 1,900명이 넘어요. 아, 그럼 그분들이 전부 다 대량으로 실직이 돼야 돼요. 대량 해고 사태. 그러니까 아하.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고려를 하다 보면 네. 그냥 지금 국민적 공분이 일었으니까 항공사업법이나 항공안전법을 적용해서 면허를 취소한다. 그게 속이 시원할진 모르겠지만 그 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고려를 하는 것 같고요. 제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면허 취소도 가능하지만 과징금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과징금으로? 그러니까 거액의 과징금을 물려서 앞으로 네. 이런 일들을 없게 만드는 것. 네.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국토교통부의 고민이 이달 말쯤 끝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